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별일 아닌데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곤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뜻하지 않게 공돈이 생긴다면 이 생각만 해도 아주 웃음이 나는데요. 네, 운 좋게 생긴 공돈, 욕심을 내도 될까요? 자세한 내용 이혜경 법제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공돈인데요.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궁금한데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겁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100원, 1000원, 작은 돈이지만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평소 쇼핑을 즐기는 A양입니다. 예쁜 구두를 사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간 A양은 영수증을 정리하던 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점원이 실수로 10,000원이 아닌 50,000원권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예쁜 구두와 공돈 40,000원에 기분이 좋아진 A양. 친구들에게 한턱 쏘겠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공돈은 그냥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저희가 지금 사례를 봤는데요. 기분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원이 실수로 줬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잖아요. 유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두 분 의견이 다른 것처럼 잘못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알았다면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위 사례에서 구매자가 거스름돈을 받기 전 또는 받던 중에 거스름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았는지에 따라 범죄 종류가 다릅니다. 거스름돈을 받기 전 또는 받던 중에 알았다면 이는 점원을 기망하여 점원이 건네주는 돈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법률, 용어 참 어려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기망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은데 기망이라는 단어 좀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판례에 따르면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소극적,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망에 빠뜨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구어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망에 빠뜨린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를 했는데 수입 갈비를 판매한다거나 또는 뭐 오리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를 해서는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돈을 내게 했다. 즉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어려운 건 기망이라는 거에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착오에 빠뜨려 이미 착오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의 그 착오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기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망이라는 게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착오에 빠뜨린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 행위하지 않는 것들. 그것도 예전에 유명했던 사례가 요즘에는 이제 딸이 더 귀한 자식 취급을 받지만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 아들 낳는 시술이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이 시술은 아들 낳는 시술이다라고 말을 해서 수술을 받게 한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거고 반대로는 환자들이 아들 낳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는 찾아와서 의사한테 시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술을 해달라고 해서 시술을 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그걸 이용해서
수술비를 받고 한 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럼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거스름돈을 지금 더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매자가 점원을 기망해서 즉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알리지 않고 받은 금전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전이 점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것인 경우, 즉 거스름돈을 받고 난 후에야 알았다면 이거는 상대방을 속였다고는 할 수는 없어서 사기죄는 아니고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는 죄다. 제가 아까 유죄라고 했으니까 맞긴 맞는 거죠. 자, 죄는 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망의 어떤 그 행동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사기죄 그리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기망행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부작위한 것도 없었고 다만 거스름돈을 받고 난 이후에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사기죄와 점유이탈물의 횡령죄를 구별하는 그 부분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취득한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썼을 경우 있잖아요. 그게 사실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사기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은 유실물입니다. 유실물.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표류물, 그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쉽게 말하면 주인이 누굴까?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이 점유이탈물 횡령, 그러니까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란 이 원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타인의 재물을 말합니다. 횡령이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재물을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인데요. 그 취득한 돈을 돈이나 물건을 소비하거나 다른 데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횡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 받든 모르고 받든 잘못 거슬러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각각 처벌 수위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죄가 훨씬 무거운 죄이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스름돈을 초과로 준 점원이 이를 알고서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구매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기망행위가 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만 원권 지폐랑 5천 원 지폐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주황색이잖아요. 저희가 택시 탈 때 혼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5천 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5만 원을 거슬러 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거스름돈을 주거나 받으실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돈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이때 주운 사람이 임자라며 너도 나도 돈을 줍는데요. 자, 그렇다면 길거리에 나뒹구는 돈,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네, 돈의 주인이 지금 스스로 돈을 뿌렸잖아요. 그렇죠. 돈벼락 맞는 거죠. 그렇죠. 밑에 이거는 바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바지란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길거리에서 자기가 임의로 뿌린 돈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야 죄가 성립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라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예. 되면 이거는 무주물,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주워 가더라도 제가 안 될 뿐더러 주워간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그 돈을 압수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이 사건에서는 주운 사람이 임자다라는 네. 말이 그냥 쏙 들어맞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인데, 예.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로 흘린 경우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 앞 사례에서는 말 그대로 공돈이었습니다. 네네.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표시를 하고 뿌린 돈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의사 표시 없이 실수로 주머니에서 흘린 돈이라면 네. 그걸 줍는 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그 치객, 길거리에 쓰러진 치객의 호주머니에서 거액의 현금이 흘러나와서 이 길거리에 뿌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돈 주인이 임의로 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예. 모르게 흘러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지하고 있진 않아서 내 점유를 이탈한 거긴 하지만 여전히 내 재물인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손을 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 사례에서 본인이 직접 뿌리는 거를 딱 보고 있다가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 바람에 날려서 돈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은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라는 그렇죠. 거. 꼭 기억하시기 예전부터 바랍니다. 이 주운 돈은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이 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보상금 같은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도덕적으로 옳은 말이 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에서 이 유실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돈이나 물건 등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에 유실물법에 의거해서 물건 가액의 5 내지 20%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후에 6개월 이상 주인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공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3개월 이내에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물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또는 소유자가 그냥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때도 습득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우연히 생긴 공돈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혜경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